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관훈클럽 토론에 나가서 안희정 지사 상대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왔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겠느냐.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이거겠죠. 탄핵이 기각되는 결정에도 과연 승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광장의 그 시민들은 승복 안 하겠지요, 지금. 근데 이 정치인들이야, 국회의원들이 그 승복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른 길이 뭐, 다만 이제 그 광장의 민심이 과연 그걸 수용하겠느냐, 그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대단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저는 탄핵 인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각이라는 끔찍한 상황은 상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근데 이미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런 결정. 이런 얘기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근데 정치인들이 그 승복을 안 하면 뭐 같이 나가서 이제 그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나갈 수는 있어요. 그게 부당하다고 뭐 생각하면. 근데 광장의 민심은 결코 수용 못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범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방안, 일종의 정치적 해법.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면하면서 하야하는 그런 식의 방안들이 지금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차기 주자들이 유인태 의원님에게 상의를 해온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속말로 그 버스 떠난 다음에 손흔 드는 격인데, 작년 11월에 질서 있는 퇴진 나오고 총리 추천해 달라고 할 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총리를 추천해 주면 그분에게 전권을 맡기고 뭐 4월에 퇴진하겠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 광장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뭐 문재인 대표가 오락가락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때 이 정치권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국회의장 찾아왔을 때 그 총리에게 권한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대답 않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신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끝난 얘기란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본인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고 뭐 정규제 TV가 있었는데 본인은 지금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분이 저럴 리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탄핵 판결이 심판이 나오는데 인용으로 나온다고 하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뭐 마지막에 한다면 일방적으로 뭐 하야를 발표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정치권과 어떤 타협을 하기에는 전 그건 이미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 뭐 타협을 해서 하기에는 이미 11월에 타협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광장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신이 4월 퇴진할 때 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총리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고, 이 양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전권을 주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민주당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선의로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선의 발언을 했다가 이게 광장의 촛불 민심을 외면해도 너무 외면한 얘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가 분노가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측 간의 공방이 격화됐고, 그 분노 얘기하니까 안희정 지사가 정치인의 분노는 피바람을 불러온다 얘기를 했고, 잘못된 불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참된 정의다. 또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치받고 결국 안희정 지사가 사과했습니다. 이 선의를 둘러싼 설전, 양측의 공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안 지사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입증이 돼가는 것 같아서 안 지사한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가는 게. 그리고 안 지사는 어쨌든 참여정부 출범의 1등 공신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5년을 보면서
이 협치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뭐 그때 우리 참여정부 때도 4대 개혁과제라는 거 하나도 못했잖아요. 심지어 국민의 지지가 컸던 사학법 같은 것도 당시 박근혜 대표가 그 거리에 나가서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무산되다시피 했고, 뭐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본인이 연정이고 협치고 하는 일관된 그 철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발언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도 자꾸 이제 해명하는 게 저는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지만 지금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에 나와서 한 발언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게 했다 이거죠. 정치인의 그 어법으로는 남들이 듣는 사람이 다 저렇게 느끼게, 그래서 결국 뭐 사과 한 건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정말 주관적인 의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지금 원래 말이 어려워요. 예. 좀 쉬운, 근데 그거는 아마 쉽게 못 바꿀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게 걸음걸이 바꾸라고 할 때, 아니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걸어온 걸음걸이를 어떻게 바꾸라는 소리냐, 그 얘기할 때 나중에 짜증을 내셨는데, 예. 아마 안 지사한테 말 좀 쉽게 하라고 그러면 이재명 시장한테 말 좀 조금 신중하게 좀 어렵게 하라고 그러면은 못할 수밖에 없는 주문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즉문즉답이라고 하는 거는 내공이 깊은 도인들이 법륜 스님하는 거를 이 정치인이 그렇게 따라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즉문즉설이라고 하죠. 네, 즉문즉설. 예. 어쨌든 간에 안희정 지사에게 말 좀 쉽게 하라. 쉽게 하라는 소리는 전 안 하겠다고. 예. 그건 못 고치기 때문에. 예, 못 고치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요구는 예. 말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는 말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뭐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말을 해도 왜 옳은 말이에요. 분노라고 네. 하는 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 말을 쓸 때는 마치 그것이 뭐 크게 청산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사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마음, 그거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식이고 좋은 얘기지만, 문재인 대표도 기자들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쓰는 말 하나하나가 자꾸 어디 좀 고착된 인상을 이렇게 강화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윤인태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정치인들 가운데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이건 달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창하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메시지가 쏙쏙 전달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을 좀 꼽으세요? 전 이재명 시장. 그 점에서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유승민 의원이 또 자기 철학이나 그걸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아는 것과 그것을 말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유승민 의원이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대의 주요 뉴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위원님은 이 소식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선 정윤의 문건을 덮는 거에서부터 엉뚱하게 조홍천이하고 박관천이 경찰이 죽고 이랬잖아요. 이 우병우 수석은 등용 과정서부터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니까 김기춘 실장은 저걸 좀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이쿠, 이게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 세력이 이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거를 바로 알고, 결국은 타협을 했다. 저는 최순실 세력과 3인방을 통해서. 대신에 저 사람들 보시다시피 전부 차명폰 쓰고 전부 녹취하고 완전히 어떤 범죄 집단들이 하는 행태를 보이니까 이 법의 전문가들이 딱 보기에 저건 불가촉의 집단이다. 불가침
성역이라 타협하되 이게 접촉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소위 법꾸라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내질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정권이 바뀌었다. 전 아마 지금보다 훨씬, 저건 지금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고요. 아마 최순실 씨와 그 세력이 아마 인사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에 관여했을 거고 또 뭐 우병우 수석이 관여한 것도 저는 결코 이번에 만약 어제 기각이 됐다는 게 물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드러날 것이다. 훨씬 지금 드러난 거에 10배, 100배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런 세력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예 타협하는 쪽을 선택했다. 예. 이런 유인태 전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고요.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을 한번 직접 보신 적도 있다면서요? 그게 작년 초파일인데. 인사할 때는 레이더 이렇게 노려보거나 그러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초파일날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소위 요인들은 이제 미리 와서 그 총무원장 스님하고 차담을 하고 같이 입장을 해요. 저 조금 늦게 갔더니 뭐 각 당 지도부 뭐 장관 뭐 전부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그냥 딱 앉아서 그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고 저쪽에 김태환 의원 친박이죠. 예. 김광림 정책위 의장 그 안동 출신에다가 저 친박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도 이 젊은 친구 하나는 꼿꼿이 앉아 있어서 도대체 여기 앉아 있으면은 꽤 뭐 한 자리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셨어요? 몰랐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행사장으로 걸어오면서도 저 도대체 누군가 궁금했는데 와서 딱 앉는데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봐서 저 자리가 청와대 수석이 앉는 자리라는 걸 알아요. 제가 정무수석 그때 종교를 담당해봐서. 그래 마침 옆에 있던 김태환 의원, 김광림 의원한테 저 사람이 저 청와대 수석 같은데 그랬더니 저런 수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두 분이. 그러더니 나중에. 그 두 분도 몰랐다는 얘기네요? 모르니까 들어왔을 때 인사도 않고 꼿꼿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뭐 여기 공양할 때, 꽃 공양할 때 이름 부르는 거 보니까 우병우 청불회장, 청와대 불자회장을 그때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런 자리야말로 그 어차피 대통령 권력과 이 국회 권력은 서로 이 협력해야 되는데 물론 민정수석이 이렇게 나서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인사는 하는 게 사람 사는데 기본 도리 아니에요. 아주 의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참 별 희한한 친구를 다 본다.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인사를 나눈 일이 없죠. 예.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유인태 전 의원님이 지난해 초파일에 만난 기억,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인상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